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종속접속사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종속접속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위접속사 그리고 등위상관접속사하고의 다른 점이, 등위접속사와 등위상관접속사는 병치구조라는 것만 이루어진다면 단어를 연결할 수도 있었고 구를 연결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모든 대상을 다 연결할 수 있었던 접속사였음에 반해서 이 종속접속사는 오로지 문장과 문장만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 종속접속사는 쉽게 생각하면 문장 하나를 하나의 품사로, 즉 주어 동사가 있는 한 덩어리를 명사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부사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형용사로 만들어주기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문장 형식에서 3형식 배울 때 명사절이라는 걸 처음 배우게 되죠. 그때부터 저랑 여러분들이 계속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명사가 꼭 한 단어일 필요는 없다. 한 단어짜리 명사도 있지만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명사도 있고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형용사도 있고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부사도 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정사라고 할 수 있겠죠. to와 동사, 원형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기능을 다 하니까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종속접속사는 그 중에 두 단어 이상이 모여있는 형태인데 그 안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이런 문장의 형태를 가진 하나의 문장을 명사나 부사나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데, 그때 물론 문장의 형태에 의해서도 결정이 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접속사를 어떤 접속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이 명사절이 되기도 하고 부사절이 되기도 하고 형용사절이 되기도 합니다. 접속사 처음에 개관할 때 이 형용사절이라는 부분은 관계대명사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데, 관계대명사가 꼭 형용사절만 되는 게 아니고 관계대명사 중에서는 명사절을 만드는 관계사도 있고 부사절을 만드는 관계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단원에서 이 형용사절이란 이름으로 관계대명사를 한 번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속접속사 단원에서는 명사절과 그리고 부사절을 중심에 놓고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 부사절이라는 게 이번 두 번째 시간에 시작이 될 텐데, 접속사의 수가 워낙에 많습니다. 예. 보시면 시간, 조건, 이유, 양보, 결과, 목적, 양태, 장소 참 많네요. 그렇죠? 무려 8가지나 종류가 있고요. 이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접속사가 만약에 3개씩만 있다고 해도 벌써 24개죠. 그러면 그 수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등위접속사 그리고 등위상관접속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이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3개만 있지 않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 4개, 5개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부사절 접속사는요, 접속사의 개수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사절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구나라는 걸 아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부사절 접속사는요, 일부 부사절 접속사를 제외하고는요, 완전한 문장이 따라와요. 자, 그러니까 자, 만약에 자, 이런 형태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주어 동사가 2번 나오고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빈칸에는 일단 접속사라는 게 하나 들어가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커마 이후의 문장을 보니까 문장이 이미 완전해요. 자, 그렇다면 자, 이 빈칸부터 커마 전까지가 최소한 명사절이 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얘가 만약에 형용사절이라면 형용사니까 명사를 수식하긴 하는데, 형용사절이니까 2단어 이상의 형용사다 보니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이 앞에 명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괄호 부분이 부사절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부사절 접속사의 종류가 이렇게 8가지나 되다 보니까 이 뒷문장의 구조가 완전하다는 공통점도 있고,
결국은 이 자리에 이 8가지 종류의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우리가 물론 배우다 보면 주절 앞에 못 나오는 부사절도 있긴 한데 일단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구조의 부분도 구조의 부분이지만 결국은 의미적인 부분을 잘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부사절이 돼야 된다는 건 구조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정작 이 자리에 어떤 접속사를 집어넣어야 할까는 결국 의미에 의존해야 돼.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부사절 접속사 문제 하나를 탁 내버리면 수험생이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하는지 그리고 문장 의미도 잘 파악하는지 두 가지를 한 번에 물어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부사절 접속사를 출제에 즐겨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출제자가 이걸 출제하는 걸 좋아하는 걸 뻔히 아는데도 우리가 이걸 대비하고 있지 않은 건 한마디로 자살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절이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정말 특별한 일부 접속사를 제외하고는 접속사 이유가 다 완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의미적인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게 부사절 접속사가 갖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사절 공부할 때는요, 일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가 부사절 접속사다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모르면 일단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부사절이 등장했을 때 예를 들어 시간의 부사절이 등장했다 또는 조건의 부사절이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 또는 조건의 부사절이 다른 문법 사항하고 서로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물론 뭐 이거 같이 안 하는 것도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기왕에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각각 부사절이 다른 문법과 어떤 사항을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일단 먼저 첫 번째, 시간의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인데요. 자, 지금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접속사들이 죄다 한 단어들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두 단어 이상으로 나타나는 구 형태를 가진 접속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물론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겠지만 이 구 접속사의 형태에서는 자,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 정도가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약간의 의미적 차이가 있죠. 다 시간을 나타내지만 after 같은 경우는 주어가 동사한 후에, 자, before는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 자, 그리고 since는 주어가 동사하고부터 다음 시점까지 뭐 이런 의미라든가, 자, until은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자, 이런 식의 의미들이 제각각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속사들 중에서는 보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부사절을 배울 때 수험생들이 좀 처음에 도입할 때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애가 바로 누구냐면 얘입니다. 왜냐면 얘가 여기저기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자, 지금 시간의 부사절에서 한번 등장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 이유의 부사절이니까 또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있네, 센스가.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또 as가 등장하죠. 아까 시간의 부사절에서 봤던 while도 등장하고. 자, 여기 또 as가 등장하죠. 거의 뭐 끝까지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as가 쓰였을 때요, 제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당연히 궁금해할 만한 사항인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as가 다른 뜻과 같이 쓰이는 거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as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예, 얘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건 먼저 해야 될 생각은 아니고요. 얘로만 할 수 있는 일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막연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지금 커마 이유가 완전한 문장이고 주어 동사 2번 나왔으니까 접속사 들어가야 될 자리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런 정도의 문제를 주고 선택지에 자, 1번에다가 자, as 자, B번 선택지에다가 자, since
자, C번 선택지에다가 D번에다가 자,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이 문제에서 정답이 as가 되는 문제라면, 자, 여기서 우리 수험생들이 처음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선생님, 얘는요 이 뜻도 되죠, 이 뜻도 되잖아요. 그럼요. 자, 그리고 얘가 이 뜻도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유의 뜻일 때는 얘랑 얘도 같잖아요. 그렇죠.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답을 2개 골라야 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자, 그렇지가 않죠. 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서 제시된 이 as는 이 뜻도 아니고 이 뜻도 아니고 이 뜻도 아니겠구나. 자, 이런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as가 정답이 되는 문제라면 여기서 쓰인 as는 이 3개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쓰이는 as가 쓰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대상과 중복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얘로만 나타낼 수 있는 의미를 사용하는 정답이 되겠구나. 물론 여기서 얘가 정답이 됐을 때라는 전제죠. 그리고 이 because하고 since도 이유의 의미일 때는 같은 의미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장의 빈칸에 이유의 부사절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면 A도 답이 될 수 있고 B도 답이 될 수 있고 C도 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시간의 의미, 주어가 동사할 때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만약에 문제가 주어졌다면 A도 답이 되고 D도 답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 하나에 정답이 2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얘가 답이라면 여기서 이 셋과 같은 의미로 쓰인 as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범위를 좁힐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s가 다른 애들과 같은 뜻이 되는 건 어느 정도면 충분하냐면 얘가 이 뜻도 된대 까지면 충분해요. 오히려 이 의미는 다른 접속사는 안 되고 오로지 as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쪽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하게 되는 as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없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접속사들을 사용하는 문장의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we took a walk after we had lunch 이렇게 돼서 자, 주어가 파란색이니까 좀 별로네요. 그렇죠? 주어가 동사한 후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 먹은 후에 산책을 했다. 이 정도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2번째, 3번째 예문 보시면요. 자, 이게 바로 똑같은 형태의 since인데 의미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자, 이 since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일 때는 뭘 나타내냐면 출발점을 나타내요. 출발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변화를 보통 시제라고 얘기하는데 시제는 마치 장기판에 있는 졸처럼 한 번에 한 칸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현재에서는 어디로만 갈 수 있어요? 한 칸 움직여서 미래 또는 반대로 한 칸 움직여서 과거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과거에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칸 움직여서 현재 또는 반대쪽으로 한 칸 움직여서 had pp 대과거 이렇게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시제는 한 번에 2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가 출발점이라면 자, 여기서 지금 얘가 과거에서 출발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한 칸만 움직여야 되니까 자,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since는 접속사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음 시점까지예요. 자, 다음 시점까지니까 더 갈까요? 안 갈까요? 그렇죠. 더 안 가죠? 여기서 멈춘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가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 말이 완료죠. 즉 과거에서 출발해서 한 칸 움직였으니까 현재인데 더 이상 안 갈 거니까 완료.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가 같이 쓰인다. 그래서 이 접속사 since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 다음 시점에 이르기까지 정도 의미가 돼서 자, 내가 집을 떠난 과거 시점으로부터 다음 시점인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자, 많은 종류의 사람을 만났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형태가 아니라면 즉 주절의 시제 잘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쓰인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이지 않은 이런 형태에서는 얘를 이유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나는 탁구 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탁구 클럽에 가입했다. 자, 이렇게 시간의 의미와 이유의 의미를 구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자리에 when 써도 되잖아요. 내가 정원에 있을 때 해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쟤만 쓴다고 맞는 게 아니라 쟤를 안 쓰면 틀리는 게 아니니까 얘는 when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while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는 동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의미가 둘 중 하나니까 반면에 라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의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그때 반면에, 그리고 그 경우가 왜 아니라면 다 동안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나는 운동 경기를 직접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여자는 뭐예요?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럼 서로 반대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내 몸을 직접 움직이는 걸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은 걸 좋아하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반면에라는 의미가 되고, 자, 숙제를 하는 것과 그리고 책을 읽는 게 서로 상반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는 동안에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by the time 이 부분에서는 자, 이 by라는 게 언제까지라는 의미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제는 한 번에 한 칸으로 움직인다. 자, 여기 현재죠. 자, 그러니까 자, 미래로 갔는데 그 대신 더 갈 게 아니고 여기까지니까 미래 완료 시제라는 게 쓰이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동사 시제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y the time은 동사 시제 파트에서 미래 완료 시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접속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 every time. 자, 얘는 whenever 같은 의미예요. 자, 주어가 동사할 때는 언제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들을 보러 올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자, 훌륭한 사람이군요. 자, 이렇게 자, 동일한 접속사가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낼 때는 자, 어떻게 구별한다 이런 부분과 그리고 각각의 접속사가 갖는 의미 잘 아시는 게 중요하죠. 자, 이 시간의 부사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사절에서는 다른 문법 사항하고 연관되는 부분을 같이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바로 시제라는 부분이 여기서 연관이 되죠. 자, 어떻게 보면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니까 당연히 시제하고 관련을 맺는 게 당연한 건데, 자, 우리가 이 배우고 있는 접속사들이 종속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이 종속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 문장을 종속 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한 문장, 종속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문장을 우리는 주절이라고 얘기해요. 자, 주절과 종속절 이름만 봐도 자, 이쪽이 더 우선권이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자, 영어 쓰는 애들은요, 똑같은 거 두 번 쓰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주절에서 이미 미래를 사용해서 이 전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미래라는 걸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이 시간의 부사절에서 굳이 미래 시제를 이렇게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거고요. 그 대신 주절에서 미래 시제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주절에서 이미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 시제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시간의 부사절에서 나타나는 이 동일한 현상이 우리가 이 뒤에서 보시게 되는 조건의 부사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지 미래 시제는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시제 파트에서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미래 시제는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쓰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통 시험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죠. 그래서 보통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많을 텐데 그 이유가 바로 주절에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 내용은 시험에서 시제 파트에서는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제를 배우기 전에 접속사를 배우는 이유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라면 필요하다면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 미래 시제를 쓰는 게 옳으냐 아닌 게 옳으냐는 이 문장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문장이 시간의 부사절 또는 조건의 부사절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요,
바로 접속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 과정에서 시제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접속사를 먼저 배우는 겁니다. 이 접속사를 봐야 이게 시간부사절인지 아니면 조건부사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after나 before 그리고 since, until 같은 경우는 접속사 기능을 우리가 앞에서 보셨는데 그 기능 외에도 전치사 기능도 있고 부사 기능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보면요. 자, 이 after가 만약에 접속사라면 자, 종속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만을 연결해야 되니까 주어 동사가 필연적으로 2번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after 이후에 접속사가 얘가 만약에 접속사라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after한테 접속사 외에 다른 기능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문장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이 after는 접속사뿐만 아니라 전치사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명사 하나만을 뒤따르게 하는 것도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의미는 달라지지 않아요. 전쟁 이후에 우리는 부산으로 이사 갔다. 자, 그리고 자, 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의미는 똑같습니다. 전에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나는 전에 뉴욕에 가본 적이 있다. 자, 그리고 until도 마찬가지. 접속사일 때와 의미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after, before, until 같은 경우는 접속사일 때나 전치사일 때나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얘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도 되고 아니면 명사만 와도 되고 아니면 부사가 되니까 자기 혼자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접속사의 기능만 있다면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없었겠죠. 자, 그런데 since 역시 접속사와 전치사의 의미가 있는데 오히려 since는 전치사로 쓰일 때 우리가 좀 더 반가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접속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얘가 접속사로 쓰일 땐 이유냐 시간이냐를 구별했어야 됐죠. 하지만 얘가 전치사로 쓰일 때는 언제나 시간의 의미예요. 시간의 부사절에서 쓰이던 자,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점까지 라는 의미입니다. 자, last year니까 과거 시점이죠. 자, 시간은 한 번에 한 칸만. 자,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가 만들어지죠. 오히려 since가 전치사로 쓸 때가 편하시죠? 접속사로 쓸 땐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리고 during과 while 같은 경우 우리말 의미는 똑같이 동안이라는 의미죠. 자, 무엇 동안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자, 차이가 있다면 자, during은 전치사, 자, while은 접속사. 자, 이 차이가 뭔지 아시죠? 자, 얘가 전치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얘는 접속사니까 얘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만 한다. 자,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she came during our lunch. 그 여자는요, 우리가 점심 먹는 도중에 왔다. 요 정도 얘기가 될 텐데 여기서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하나만 딱 나와주면 끝나는 거지만 여기서 while은 접속사기 때문에 동사가 없이는 쓰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잘못된 형태고요. 자, 반면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얘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가능했는데 자, 얘는 전치사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없었다. 우리말 해석은 동일하지만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의 부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조건의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알고 계신 게 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조건의 부사절 하는데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이걸 배우시고 나서는 누군가가 야, 조건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제가 뭔가 시험지 채점을 해야 되는데 이 채점을 해야 되는 시험지 분량이 좀 너무 많아.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되게 성실했던 학생이 있으니까 그 학생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정도 친구라면 그래 채점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냥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도 미안하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시험지 채점해야 될 게 좀 많은데 이 중에 어느 정도만 네가 좀 해준다면 좀 바쁘겠지만 도와주면 내가 비싼 건 못 사주더라도 시원한 아메리카노나 한 잔. 자, 그러면 저는 아직 커피 안 사줬잖아요. 그쵸? 자, 제가 커피를 사줄 일은 앞으로 있을 일이죠. 근데 아직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제가 커피를 사주는 이 안 일어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 친구가
시험지 채점을 도와준다라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자, 이게 조건이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접속사의 종류가 참 많죠. 자, 그래서 자, as long as 또는 as far as 이런 애들도 있고 뭐 in case. 근데 의미는 다 똑같아요. 주어가 동사라면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사항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ng, pp 형태의 분사들이 지금 접속사 기능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얘네들이 만약에 주어가 동사라면이라는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 unless에 대한 얘기는 요 다음 페이지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게 얘잖아요. 자, if it is fine tomorrow, I will go fishing.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여기,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얘는 현재, 얘는 미래죠? 자, 근데 문장에 분명히 tomorrow, 내일이라는 미래 시점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왜? 자, 주절에서 이미 미래 시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내가 go ing 하면 ing 하러 가다 이 정도 의미인데 내가 낚시하러 가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자, 날씨가 좋다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죠. 날씨가 좋다라는 일이 먼저 생겨야 아, 날씨가 좋군. 낚시하러 갈까?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조건이라는 건 앞으로 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자, 이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어떻습니까? 문장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이 다 if랑 같은 의미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 정도의 의미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쟤네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분사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여기서 접속사 기능도 하고 있구나.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정도만 아신다면 그 이상은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조건의 부사절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 시제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 시제 쓴다. 왜?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주절에서 쓰니까. 똑같은 거 두 번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이 unless라는 건 자, if하고 not의 의미를 한 단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명령문에서 or 부분 잠깐 보신 거 되돌이켜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앞서 배웠던 등위 접속사에서 배웠던 no와 마찬가지로 이 접속사는 이미 not의 의미를 자기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같은 문장 안에서 부정의 의미가 두 번 쓰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unless가 쓰인 문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의 의미가 같이 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저 자체가 부정이니까. 자, 그래서 자, 네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역시 여기서도 보세요. 주절에서 미래를 쓰니까 여기서 미래 쓰지 않고 현재 쓰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요 두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절에서 현재 미래 시제를 이미 쓰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쓴다. 이 부분과 unless는 이미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를 중복해서는 안 된다. 자, 이유의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부사절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리에 제한이 없어요. 주절보다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고 그리고 주절 중간에 끼어 들어가도 되고 자리에 별로 제약이 없는데 몇몇 접속사들이 자리가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리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자, because나 as나 since 같은 경우는요, 주절보다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고 그리고 주절 중간에 끼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 for나 in that, now that 같은 경우는 주절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쓰일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는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자, 이 녹색 부분이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죠. 자, 우리가 이제 종속 접속사를 배우니까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녹색으로 표현된 문장이 종속절.
자, 흰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주절이다. 자, 그랬을 때 주절을 기준으로 자, 부사절이 주절보다 앞에 있죠. 그렇죠? 자, 이때 이 since, as, because는 이 절이 이 뒤로 빠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I don't drink beer. 자, as, because 또는 since I'm trying to lose weight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체중 감량하는 중이기 때문에 맥주를 마시지 않아요.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고. 자, 그런데 지금 그 아래 보면요. 자, now that. 자, 어떻습니까? 주절보다 앞에 있죠. 자, 이 예문하고 비교해 보세요. 세 줄 내려와서. 자, 어떻습니까? now that이 이끄는 자, 부사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주절이 now that이 이끄는 부사절 뒤에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주절이 지금 now that이 이끄는 부사절 앞에 있죠. 자,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죠.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자리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접속사 for 그리고 in that.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똑같이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지만 주절보다 뒤에 쓰이고 있죠. 자, 이 예문들 보세요. 달라진 점이라고는 지금 얘네가 주절 앞에 가 있다는 것만 다른 점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만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as, since, because는 주절을 기준으로 그 위치가 주절보다 앞이 되든 뒤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자, 이렇게 now that이나 for in that은 주절을 기준으로 주절 앞에만 쓰일 수 있는 접속사, 그리고 주절 뒤에만 쓰일 수 있는 접속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죠. 근데 의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뭐냐면 자리 차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 자리에 얘가 적절하게 쓰였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져 물을 수 있을 텐데, 자, for 같은 경우야 사실 우리가 흔히 전치사를 알고 있는데 얘가 접속사도 되네 라고 해서 좀 신선한 구석이 있으니까 아, 얘는 주절 뒤에만 쓰는 거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얘네 둘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양쪽 다 대시 있으니까. 자, 양쪽 다 대시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차이는 뭐냐면 얘는 앞에가 나오고 얘는 in이에요. 자, 유치하다고 비웃으면 안 돼. 자, 몇 글자죠? 하나, 둘, 셋. 세 글자. 자, 여기는 하나, 둘, 두 글자. 그쵸? 자, 그러니까 주절 앞으로 보내는 거고요. 얘는 주절 뒤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 둘을 구별해 놓고 자, for는 in that과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좀 더 혼동을 피해갈 수 있겠죠. 자, that 앞에 now가 있으니까 세 글자 앞으로란 얘기. that 앞에 두 글자 in이 있으니까 뒤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 말고는 그 외에는 어떤 차이점도 없습니다. 자, 목적의 부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이유를 받고 그리고 지금 목적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한 가지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유와 목적을 혼동해서는 안 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유와 목적을 별로 구별하지 않고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곤란한 경우를 겪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그로 인해서 내가 좀 곤란한 지경을 겪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두 개를 구별하지 말라고 등을 떠밀어도 아마 죽어라고 구별하실 거예요. 난 구별할 거야. 그것 때문에 진짜로 내가 한번 뒤인 적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구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정작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 때문에 곤란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 이것도 말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자, 이유하고 목적이 어떻게 다른 거냐면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이제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 편입해야 되니까. 근데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내가 좀 더 먼저 도착했어. 근데 이제 편입하겠다고 딱 마음 먹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니까 사람이 세 사람이 됐네요. 그전 같았으면 그냥 휴대폰 들고 게임할 텐데 에이, 놀면 뭐해. 단어 봐야지. 단어 봅니다. 더군다나 집중력이 좋아져서 단어 열심히 보느라고 만나기로 한 친구가 이미 도착했다는 것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거야.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얘가 평소하고 너무 다르죠. 아니, 야, 너 영어 공부라고는 팝송도 안 듣던 놈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영어 공부에 열을 올려?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나 편입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나 편입 한번 해보려고. 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는 뭐였냐면 이유, 두 번째 경우에서는 목적. 근데 그 얘기를 전해 듣는 내 친구는 둘을 같은 뜻으로 이해해요. 별도로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서 이유하고 목적의 차이를 잘 몰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여러분들 왜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영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자, 편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편입하기로 결심은 언제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있는 이전에 하셨던 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이렇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자, 원하는 학교에 편입학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 시험을 치른 후에나 나타나는 일입니다. 즉,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유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목적은 앞으로에 있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긍정의 의미, 즉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와 부정의 의미. 자, 보니까 달라지는 건 별로 없거든요. 자, 여기 so that, 자, so that에 not만 붙였어요. 자, in order that, 자, in order that에 not만 붙였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좀 다르죠. 별도의 not이 없어요. 자, 얘네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접속사입니다. 예, 목적의 부사절에서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접속사, 특히 rest를 많이 활용합니다. 얘네들을 좀 잘 봐둬야 될 필요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예문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자, 영어 공부 열심히 합니다. 자, 시험에 합격해요. 자,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이게 일어나는 일이죠. 이쪽이 더 나중에 있을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의 부사절에서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목적의 부사절에 조동사가 반드시 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조동사의 종류는 별로 제한이 없어요. 자, 조동사라는 걸 쓰는 이유가 왜 사용되는 거냐면 얘가 약간의 미래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Can you swim? 수영할 줄 아세요? 그랬을 때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실제로 수영하는 동작을 하면서 아, 봐요, 할 줄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수영할 줄 아세요? Yes, I can. 자, 해보실래요? 그럼 그 다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동사란 자체가 현 시점보다는 약간의 미래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목적이라는 게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조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조동사의 종류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주절하고 시제를 일치시켜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형이니까 현재형 조동사, 여기가 만약에 과거형이라면 과거형 조동사, 조동사의 종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so that 대신에 in order that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거고요. 이 부분 외에는 나머지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번엔 제가 may 쓰잖아요. 그렇죠? 자, 시험에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언제 나타나는 일입니까? 공부한 이후에 나타나는 일이겠죠. 자, 그래서 조동사 쓰는데, 자, 여기가 현재 동사니까 현재 동사, 여기도 현재형이니까 현재형. 자, 달라진 거라고는 하지 않기 위해서니까 난만 추가해 줬다는 것 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얘네들하고 같은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for fear that 그리고 또는 rest, 자, 여기에서는 지금 접속사 이후에 not의 의미가 없죠. 자, 우리가 앞서 조건의 부사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 접속사 의미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를 이렇게 반복해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접속사 자체가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unless처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이 for fear that과 rest 다음의 문장에서는 이렇게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나마 여기서야 주어가 1인칭이니까 아, 뭐 동사가 원형으로 나오는 게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다가 3인칭 단수 주어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왜 동사 현재 s나 es가 안 붙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항을 미리 알고 있지 못하면 아 여기 조동사 should가 생략돼서 그런 거야 라는 걸 미리 알지 못하면 이거 틀렸잖아 라고 오판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문장의 형식에서 삼형식에서 당위성 표현을 배우셨는데 그때도 어땠습니까? 당위성 표현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그 명사절, 대시 이끄는 명사절에서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걔랑 개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자, 종속절에서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 접속사는 that과 rest 뿐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틀린 게 없는데 틀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출제하는 거죠. 여기 주어가 3인칭 단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일치가 어긋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되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눈에 안 보이지만 뭐가? 조동사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조동사 뒤에는 동사가 원형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형이 와서 잘못된 형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접속사는 특히 별도로 좀 잘 챙겨 두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 목적의 부사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이 so that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형태가 세 가지거든요. 자, so 형용사 또는 부사 그리고 that 이 형태가 있고요. 자, 그리고 so that 역시 또 so that. 자,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that들을 다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 so 뒤에는 형용사 부사가 따라 나오니까 요건 이제 이 뒤에서 원인 결과의 부사절이라는 제목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나마 따라 나오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얘네가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차이가 뭐냐면 이 앞에 구두점 커마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게 이 부분의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구두점 커마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냐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에요.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자, 근데 커마가 있는 경우는 뭐냐면 자, 결과. 자,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다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오겠죠? 자,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 커마가 없다면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주어가 동사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갖는 접속사 rest. 접속사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사 이후에 부정어를 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unless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조동사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나오는 형태를 보여준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꼭 우리가 숙지해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의 부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하는데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커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냐 그것만 구별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결과의 부사절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에서는 얘네하고 얘네가 중심입니다. 자, 의미는 같은데 일단 이 둘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무슨 문제를 내겠습니까? 여기 that은 똑같으니까 이 자리에 so를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such를 쓰는 게 맞는지. 그렇죠? 의미가 똑같은데 쓰는 단어가 다르니까 어떤 경우에 so를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 such를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 so that 자체에서도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실제로 좀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요 앞에 커마가 있나 없나만 잘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쉬신,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탁구 선수입니다. 중국의 탁구 선수인데, 예, 저랑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시합하러 왔을 때 거기서 우연히 이제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겼고 그 기회를 통해서 지금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물론 나이는 제가 훨씬 많은데, 예, 그래서 제가 아시안 게임 때도 갔을 때 복도에서 만나갖고 네가 여기 웬일이냐라고 물어보길래 좀 어설프지만 영어 하거든요. 그래서 너 응원하러 왔지? 얘기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이 사람은요, an overwhelming, 압도적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압도적인 선수다. 그래서 어떤 선수도 그를 쉽게 이기지 못한다. 자, 요 정도 얘기가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so that, such that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자, such that, so that. 자, 짝지어 다니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등위상관 접속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무슨 얘기했습니까? 자, 짝을 이루어서 다니는 애들은 일단 짝부터 맞춰야 한다. 자, 여기서도 근데 벌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똑같으니까 여기가 틀릴 일은 없을 것이고, 이 어떤 경우에 search를 쓰고 어떤 경우에 so를 쓰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필기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 so that such that에서요,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짝 맞추는 거예요. 짝을 맞추자. 자, 이게 확인이 돼서 짝이 맞는 게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알맹이들이 자, 지금 이 부분이 다르죠. 이 부분이 다른데 뭐 때문에 달라집니까? 자, 만약에 이 관사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사가 없다고 한다면 형용사, 명사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so that 짝이 맞는지 확인했다면 so와 that 또는 such와 that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알맹이들 중에 관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얘만 빼면 차이가 없거든요. 얘가 없다고 한다면 형용사, 명사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얘가 들어갔는지 확인했을 때 얘가 눈에 보인다는 건 뭘 묻겠다는 의도냐면 어순을 물어보겠다는 의도예요. 자, 순서만 다르죠? 내용물은 똑같은데.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다 수식어를 쓸 때는 자, 관사, 부사, 형용사, 그리고 명사. 자, 이 순서로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자, very fast 없어도 돼요. the car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수식어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써야 한다면 이 순서를 지켜서 써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uch하고 that 사이에서는 어때요? 명사가 나올 때 수식어 어순이 일반적인 어순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좀 특이한 애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쪽이 아무래도 좀 더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자, 한 번에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냐면 지금 보시는 so, 자, 그리고 to, 자, 그리고 as, 그리고 how나 however. 자, 얘네 뒤에서의 어순이 뭐냐면 형, 관, 명의 어순을 따릅니다. 자, 굳이 설명하자면 수식 해주는 애랑 수식 받는 애는 서로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특징이 다 뭐냐면 부사예요. 자,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던 형용사가 앞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얘랑 붙기 위해서. 이런 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얘네들 뒤에는 형, 관, 명 이런 순서로 쓴다. 자, 그래서 일단 관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사가 있다면 형관명, 관형명 순서가 맞는지.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그 다음엔 차이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so that과 such that을 갈라놓는 기준이 뭐냐면 요 앞에 있는 형용사를 보세요. 요 형용사가 수량 형용사. 자, 얘가 뭘 말하는 거냐면 수량 형용사라는 건 많다, 적다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man이나 much, 그렇죠? 또는 few나 little, 뭐 이런 애들. 자, 이런 수량 형용사. 그래서 이런 수량 형용사가 동반되면 so가 짝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 형용사가 수량 형용사가 아니면 그 다음엔 such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짝 맞는지 확인,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알맹이에 관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그래서 관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순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관사가 없다면 이 앞에 있는 형용사가 수량 형용사면 so가 답, 그렇지 않으면 such가 답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점검하신다면 이 부분에서 별 문제 없이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so that, such that. 요 한 토만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짝 맞는지, 순서 맞는지, 여기 형용사가 수량 형용사 맞는지 벌써 물어볼 수 있는 게 3개나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내용으로 자, 그대로 접근해 보면 자, 짝이 맞는지, 짝이 맞는지. 자, 그리고 혹시 저 알맹이들 사이에 관사가 있는지 확인하시라고 그랬죠? 자, 관사가 있는지. 자, 관사가 있죠. 자, 그렇다면 such라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관, 형, 명이 돼야 되고, 자, 그리고 so가 맞다면 형, 관, 명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순서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지. 자, 관사가 있는 경우니까 이제 더 이상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만약에 관사마저도 없다면 이 형용사가 많다 적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관사가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짝을 이루는 짝꿍이 다르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출제자가 문제를 내는 거죠. 자, 지금 두 번째 경우는 보시면 자, 짝은 일단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이에 관사도 없고 명사도 없어요. 자, 오로지 형용사만이 단독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so that 사이에 명사. 자, 명사가 지금 단독으로 들어갔죠. 자, 이건 불가능. 선생님 왜 되는 거 안 가르쳐주고 안 되는 거 가르쳐주세요? 우리는 틀린 거 골라야 될 때가 더 많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 자, 이번엔 어때요? such that 사이에 형용사 부사가 단독으로 들어왔죠?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서로 반대되는 경우는 된다는 얘기죠.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 부사만 들어오는 건 가능. such하고 that 사이에 명사만 들어오는 것도 가능. 그치? 이거에 반대되는 경우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둘 사이에 형용사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such는 올바르지 않고 so가 올바른 형태다. 어차피 뒤에 that은 똑같으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아래 예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안 보셔도 돼요. 자, 이 결과의 부사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짝지어 다니는 애들은 짝 틀리게 하는 경우가 가장 출제자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명히 나중에 해설을 보니까 so that인 거 알았어. 근데 문제는 내가 so that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그게 안 보였던 거지. 그래서 저는 흔히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so that, such that 틀리는 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못 봐서 틀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맞아요. 못 봐서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so that 문제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요. 제가 그거에 대한 팁을 좀 공개를 할까 합니다. 자, 공간이 좀 필요하니까 약간 앞쪽으로 제가 화면을 좀 되돌릴게요. 자, 이 that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 that 이후에 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형태. 뭐 꼭 완전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오든지. 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경우,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 경우. 흔히 우리가 이제 이 경우를 명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수업 받는 걸 통해서 얘가 꼭 명사절만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한번 새롭게 깨닫긴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계대 명사절인데 일단은 얘가 명사절이 아니라 다른 절이 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사실은 잠깐 접어두고 일단 that 이후에 완전한 문장 나왔을 때 흔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명사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 앞에 누가 나올 것인가? 자, 만약에 얘가 명사절이라면
얘 앞에는 아마 동사가 나올 겁니다. 동사가 나와서 얘를 목적어나 보어로 가져가겠죠. 아니면 명사가 나와서 동격의 명사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독해에서 흔히 보던 the fact that 이런 식으로 주어와 동사라는 그 사실은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자, 이 경우엔 얘가 관계대명사니까 얘 앞에 선행사의 역할을 하는 명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that 앞에는요 동사나 명사가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얘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는 경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경우가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대답에 형용사 부사 나오는 게. 자, 대답에 형용사 부사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그럼 어떤 경우일까? 자, 생각을 해보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가주어 진주어 문장입니다. 우리가 명사절 단원에서 한번 배우긴 하겠지만 우리가 사실 필요에 의해서 그 전부터도 계속 해봤던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건 사실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시 이끄는 명사절을 주어 자리에 그대로 두지를 않죠.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자, 가주어 진주어의 문장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that 앞에 형용사가 나타나는 형태. 자, 그리고 주어는 it입니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적어 놓으시고 눈에 담아 두세요. 자, 지금 사용하는 게 전자칠판이다 보니까 제가 이 문장을 다 지우고 또 하나 문장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자, it, that 강조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강조구문이라는 건 원래 주어진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또는 부사를 강조해서 쓸 수 있는 문장의 형태인데요. 자, 저랑 같이 좀 해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자, 탐은 그의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났다. 자, 이때 자, 얘가 문장의 주어고 얘가 문장의 목적어고 자, 얘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죠. 이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해서 쓸 수 있는 문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랑은 두 개만 해보실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직접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주어를 강조하는 형태랑 그리고 장소의 부사를 강조하는 형태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it 그리고 뒤에 비동사 쓰시면 되는데 자, 비동사를 어느 시제로 쓸 거냐는 이 동사 시제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met 과거 시제죠. 자, 그러니까 그대로. 자, 그 다음에 강조할 대상을 집어넣고요. 자, 그리고 자, that. 저는 보통 그냥 저 혼자 표현인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얘가 빠져 있는 거죠, 문장에. 그렇죠? 얘가 빠져 있고 남은 met부터 끝까지의 나머지 문장을 요 뒤에다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자, 이게 강조 구문입니다. 사실 it하고 that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Tom met his friend on the street. 원래 문장하고 똑같죠? 단지 강조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별 차이도 없고요.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 혼자 계실 때는 그냥 탐은 길거리에서 그의 친구를 만났다 이러면 되고요. 혹시나 누가 보고 있다. 아니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누가 시켰다 해석을. 그러면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난 건 바로 탐이었다. 이렇게 한번 강조만 해주면 돼. 혼자 있을 땐 그냥 하고. 자, 남들이 볼 때. 그때만 바로 탐이었다. 이 정도 해주면 되는 건데.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장소의 부사를 한번 강조해 볼게요. 꼭 장소의 부사여야 될 필요 없어요. 어떤 부사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강조할 대상.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 that,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얘를 뺀 나머지 문장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Tom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 that 앞에 부사가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가주어 진주어 문장에서는 어땠습니까? that 앞에 형용사가 있었죠. 자, 이번엔 어떻습니까? that 앞에 부사가 있죠.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가주어 진주어 문장과 지금 보고 있는 강조 구문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주어가 이십니다. 자, that 앞에 형용사 부사가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경우예요.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that 앞에 형용사 부사가 나왔을 때 경우의 수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 강조 구문, 그렇지 않으면 so that이에요. 그러니까 that 앞에 형용사 부사가 보인다. 그럼 뭐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주어부터 찾아야 돼. 주어부터. 그래서 주어가 it이 쓰여 있으면 아, 이거 가주어 진주어구나. 아, 이거 강조 구문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데 that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어. 그런데 주어를 봤더니 주어가 it이 아니야. 그러면 아, 얘가 지금 so that 갖고 장난치는구나. 그래서 so that 짝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지금 that 앞에 압도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있어. 그렇죠? 자, 그런데 주어를 보니까 주어가 it이 아니야. 그렇죠? 자, that 앞에 형용사 부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가주어 진주어, 강조 구문. 그렇지 않으면 so that이에요. 근데 가주어 진주어와 강조 구문은 주어가 it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 자, 그런데 주어가 it이 아니죠? 아, 그러면 짝 맞나 확인. 보세요. 틀렸죠. 자, 얘가 so로 바뀌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틀리게 하죠, 항상. 왜? 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얘는 접속사라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to를 다른 애들로 바꿔. 뭐 very, to 이런 애들로 so 자리를 바꿔서 틀리게 하는 이런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자, 그리고 아까 잠깐 했던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접속사 that 이후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하면 걔를 명사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명사절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 so that 또는 such that 같은 경우는 이 that 이후에 완전한 문장이 명사절이 아니고 뭐냐면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that 이전까지가 원인, 그리고 that 이후가 결과예요. 그래서 결과의 부사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그 결과 어떤 선수도 쉽게 그를 이길 수가 없다. 자, 결과죠. 부사절인데 우리가 흔히 그냥 that 이후에 완전한 문장을 그냥 명사절이라고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몰라도 so that 그리고 such that에서 짝이 이루어지는 이 that 이후에 완전한 문장은 아, 명사절이 아니고 부사절이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보시면요. 고려대학교에서 출제했던 기출문제에서 이걸 기가 막히게 응용을 했어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자, 얘가 ing고 얘가 pp예요. 무슨 얘기예요?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능동태냐 수동태냐는 무슨 얘기예요? 목적어를 가졌느냐 말았느냐의 경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뒤에 따라오는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 만약에 이 대시 이끄는 절이 만약에 명사절이라면 얘의 목적어가 될 수 있으니까 능동이겠지만 얘가 만약에 명사절이 될 수 없다면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수동이 맞겠죠.
자, 그런데 지금 so that의 짝지어진 형태를 보시고 계시죠? 자, 여기서만큼은 that 이후에 완전한 문장이라 해도 이 접속사 이후의 문장이 명사절이 아니고 무슨 절이라고요? 그렇죠. 부사절이란 말이에요. 자, 부사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니까 수동이 올바르다. 자, 이런 식으로 태를 물어보는 문제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o that은 굉장히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죠. so that과 such that의 비교, 짝 맞는지, 관사 어순이 맞는지,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짝이 틀리게 잘못 주는 건 아닌지, 그리고 that 이후가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기 때문에 분사가 왔을 경우에는 능동태, 수동태를 올바르게 가릴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so that 문제는 해마다 꼬박꼬박 잘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앞에서 배웠던 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양보의 의미를 만드는 종속 접속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양보라는 의미를 좀 정확히 정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양보라는 행위하고는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양보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가장 흔히 있는 거 뭐 있을 수 있을까? 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 나이 많은 어른들 타시면 자리 양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앉아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내가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자리가 없어져요. 그치? 자, 그러니까 결국 일상생활에서 하는 양보는 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보는 양보부사절의 가장 흔한 예가 이런 예가 될 수 있거든요. 뭐냐면 비록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는 해도 나는 내 생각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 자, 저 사람의 생각이 옳다는 걸 인정 안 했습니까? 아니죠. 인정했어요. 근데 저 사람의 생각이 옳으니까 나는 내 생각 버리고 저 사람 생각을 따라갔습니까? 자, 그렇지도 않았어요. 내 생각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도 맞지만 내 것도 맞다. 양쪽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양쪽 다 인정해 주는 거. 둘 다 인정해 주되 네 것도 맞고 내 것도 맞다. 그러니까 부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 인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사실 문법에서야 이걸 양보라고 말하든 일부 인정이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는데 독해에서는 이 개념이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거구나라는 개념을 좀 정확히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독해 지문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경우 흔히 보거든요. 자, 또 US Supreme Court, 미국의 어떤 대법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예문 자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뭘 하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모아서 법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판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위헌이다. 자, 어떤 판사는 이거 합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여기까지는 합헌인데 이 부분부터는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합헌, 일부 위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문법에서는 이걸 양보라고 그냥 뭉뚱그려도 상관이 없는데 얘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건 문법에서보다 오히려 독해에서 좀 더 의미 파악에서 더 도움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양쪽 다 인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자, 그의 영화가 재미있다는 것도 인정하겠는데, 걔는요, 유명하진 않아요. 둘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양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접속사들은 다 동일한 뜻이에요. 다 동일한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얘입니다. 이 as라는 접속사가 이 양보부사절 빼고도 앞에서도 참 여러 가지 접속사로 쓰였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다른 애들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문제의 특성상 정답 두 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애들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건 얘랑 같은 뜻도 되더라까지면 충분해요. 그 이상은 필요 없는데, 자, 이렇게 as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얘한테서 좀 독특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 양보부사절에서 보시면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 접속사, 주어, 동사, 보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as의 경우는, 자, 보세요. 문장 성분이 접속사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 문장 성분이, 자, 보어나 또는 부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 원형도 이동할 수 있어요. 접속사 앞으로 이동한다고요.
자, 근데 이동하는 것이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인데, 이때 자, 접속사 더우는 자, 보세요. 이동이 없어도 기능과 의미상 차이가 없음. 즉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예요. 그런데 as는 이동이 있는 경우에만 양보부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 있는 성분이 접속사 앞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틀리는 게 아니라 as의 경우는 만약 문장 성분이 이동하지 않으면 아, 여기서는 양보부사절로 쓰인 게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as가 만약에 양보부사절의 기능만 있다면 틀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얘는 양보부사절 기능만을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양보부사절로 쓰인 게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보어 자리에 있던 interesting이 지금 접속사 앞으로 이동했어요. 그렇죠? 자, 이 경우에 as가 비록 주어가 동사라 하더라도, 즉 그의 영화가 재미있다 하더라도 그는 알려지진 않았네요. 이 정도의 얘기가 된다는 거고요. 자, 더우의 경우는 얘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 거죠. 이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런데 다른 부사절 접속사는 아예 이런 형태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접속사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애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우하고 as인데, 자, 더우는 이동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as는 반드시 이동을 해줄 때만 양보부사절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 외에는 양보절이 아닌 다른 부사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좀 전에 여기서 얘기할 때 이동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이 보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보어가 지금 여기서처럼 형용사인 경우도 있는데 보어가 명사일 수도 있겠죠. 자, 보어가 명사라면 반드시 관사를 생략해야 한다. 자, 요거는 참 많은 학교에서 기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지금 자, 원래 이 문장을 다른 접속사를 이용해서 썼다면 이렇게 됐겠죠. 자, 더우는 이동 안 해도 되니까 자,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사람은요, 고유명사 아니면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니까 이렇게 관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때 더우는 앞으로 이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써도 되고 이동을 시켜도 되는데, 자, 이동을 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사 없이 써야 한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요 두 문장도 비교해 보시고, 더우는 이동 안 시켜도 돼. 그쵸? 이동 안 시킬 때는 당연히 관사 있어야죠. 근데 접속사 앞으로 이동시킬 때는 반드시 관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자, 이동을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이동을 시킬 거라면 관사는 생략을 했어야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되게 간단한 부분이긴 한데 문제로는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앞에서 자, 이동할 수 있는 것 중에 동사 원형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다른 접속사는 아니고 as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자, 딴 때 되는 게 아니라 이 양보부사절에 조동사가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만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조동사 쓰이는 경우에는 자, 요렇게. 근데 조동사 may가 사용된 경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목적의 부사절 배울 때 내용하고 비교해 보시면 목적의 부사절에서는 조동사 사용이 필수예요. 왜? 앞으로의 일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종류의 제한은 없었죠. can을 쓰든 may를 쓰든 맘대로 하셔도 되고 주절하고 시제만 일치하면 된다. 요게 전부였는데 양보의 부사절에서는 조동사 사용은 안 해도 돼요. 자, 앞에서 보세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조동사 사용이 필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꼭 쓰고 싶다면 다른 조동사는 안 되고 얘만 씁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may는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자, 어때요? 50대 50. 자, may는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반반의 의미죠. 그래서 안 쓰는 건 상관없는데 쓰는 경우에는 may만 쓴다.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 may가 쓰인 경우에는 이 뒤에 있었던 동사 원형을 앞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명령형 양보구문이라고 한대. 왜? 자, 접속사 as 앞으로 문장 성분이 이동을 했어요. 그럼 이건 양보부사절에서 일어나는 특징이죠. 근데 동사 원형을 이동시켜 놓고 보니까 모양이 어떤 모양이 돼요? 아,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의 모양을 가져버렸단 말이야. 자, 아까 우리가 등위 접속사 배울 때 어땠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의 형태, 명령문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명령문의 모양을 띠고 있는 양보부사절이다라고 해서 명령형 양보구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try as you may. 자, 아무리 네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네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you cannot lift the mountain. 산을 들어 올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성경 말씀엔 들어 올릴 수 있다고 나오는데 저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접속사 앞으로 문장 성분이 이동했다는 걸로 봤을 때 양보부사절이고 as는 이래야만 양보부사절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사 원형이 앞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 문장의 형태가 명령문과 닮았다라고 해서 명령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양보부사절 해서 명령형 양보구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번에 7번째는 뭐냐면 양태부사절. 자, 말이 좀 어렵죠. 양태. 자, 접속사가 쓰일 테니까 분명히 두 문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문장이 비슷하거나 또는 동일한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만드는 부사절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 자, 주어가 동사한 대로 주어가 동사한다. 양쪽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의미를 나타내죠. 자, you will make it your goal the way your senior succeed 해서요. 자, 당신은 make it 하나의 동사예요. 이루어내다, 달성하다. 자, 당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어가 동사한 방법대로, 즉 당신의 선배들이 성공했던 방법대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 의미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쓰이는 접속사에서는 보면 뭐 as 그리고 just as, so 부분에서 자, just as하고 so가 같이 쓰일 때 보면 얘하고 얘가 생략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as가 하는 역할이구나. 자, 결국은 보세요. as만 할 수 있는 일이죠. the way 같은 경우 사실 자주는 안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as만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오히려 양보부사절에서 쓰인 as나 이렇게 양태부사절에서 쓰인 as 이런 애들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지. 자, 이 양태부사절이라는 게 접속사로 연결된 두 문장, 한 문장이 주절이고 한 문장이 종속절이죠.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양쪽의 문장에서 동일한 동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동사를 쓰는 경우에는 주어 동사를 반드시 도치해 주는 거고요. 동일한 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맘대로 하셔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역시 이때도 도치하는 방법은 의문문의 방법을 취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공기를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고기들은 물을 필요로 한다. 자, 주어가 동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어가 동사한다. 양태부사절이죠. 자, 근데 이때 자, 여기도 동사가 need, 여기도 동사가 need. 자, 그래서 자,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도치하시면 돼요. 일반 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do, does, did 이용해서 도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치를 했는데, 자, 아래 문장은 같은 동사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치를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아래 문장은 보면 just as you sow, so shall you reap. 자,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자, 동사가 동일하지 않죠. 문장의 의미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어가 동사한다. 또는 주어가 동사한 대로 주어가 동사한다.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절인데, 자, 양쪽의 동사가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도치를 안 해도 되고 도치를 해도 되고, 이쪽은 도치한 상태죠. 근데 이쪽은 도치 안 했잖아요. 자, 둘 다 올바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태부사절은 첫 번째, 일단 양쪽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는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양쪽 동사가 같은지 아닌지 살펴보시면 되죠. 그래서 양쪽 동사가 같으면 꼭 도치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도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 그런데 이 영어 쓰는 애들이요, 또 이런 습관이 있거든요.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모양으로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우냐면 대명사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인칭 대명사. 계속 탐 하기 싫으니까 탐이었던 애가 그 다음에 he가 되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처럼, 자, 이 양태부사절이라는 게 동일한 동작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동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똑같은 동사 똑같이 쓰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똑같은 명사를 똑같이 쓰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게 대명사라고 한다면, 앞에서 쓰였던 동사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게 대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양쪽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똑같은 동사가 나올 가능성이 다른 문장에 비해서 높겠죠. 자, 그러니까 대동사 사용이 다른 문장에 비해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양태부사절에서는 대동사의 올바른 사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보니까 just as he like Korean pop. 자, 그가 한국 음악을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so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Do I like Korean pop?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됐겠죠. 자, 근데 똑같은 동사를 굳이 쓰기 싫으니까 여기 이하를 다 생략해 버리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니까 뭘로 해요? do, does, did로 해야 되겠죠. 자, 앞에 있는 동사가 조동사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수영을 할 수 있다. So can I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런데 앞에는 일반 동사 썼는데 뒤에는 지금 대동사로 비동사를 사용해서 대동사가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죠. 자,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 동사니까 do, does, did 이용해서 나타내면 되겠죠. 자, 이제 부사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로 뭐냐면 장소의 부사절. 이건 별로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합니다. 단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이어지는 시간에 분사구문 배울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네 번째 시간에 명사절에 대해서 배울 때 얘가 접속사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는 의문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의문사는 명사절 접속사 기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의문사 주어 동사의 명사절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완전한 문장인데 어떻게 명사절이 나오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얘가 장소의 부사절 접속사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만약에 그걸 전혀 모르면 여기가 명사절처럼 보여서 완전한 문장에 명사절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장소의 부사절이 될 때 주어가 동사하는 곳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의지가 있는 곳에 there is a way, 방법도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한 가지 뭐라고요? 제가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기능이 있다. 제가 의문사로서 명사절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문장으로 오판하는 걸 피하는 것만, 그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절 접속사의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가지신 후에 네 번째 시간에는 이 분사구문, 세 번째 시간이죠. 분사구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분사구문은 뭐 하는 거냐면 부사절을 줄여 쓰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 3형식에서 명사절 줄여 쓰는 걸 배웠는데, 물론 명사절 접속사에서도 한 번 더 보시긴 하겠지만, 자, 모든 종속절은 다 줄여 쓰는 형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부사절 줄여 쓰는 형태를 우리가 특히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독해에서나 문법에서나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문법에서는 출제 요소로도 되게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 독해에서는 사실 이거 만났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애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배우셔서 앞으로는 분사구문 때문에 좀 어려움 겪는 일 없게끔 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잠깐 쉬는 시간 가지시고 이어지는 시간에 분사구문으로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